안녕하세요. 상담자 중개사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카페 창업, 그 중에서도 카페 창업하기 전에 상권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상권 분석을 하기 위해서 4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창업하려는 컨셉과 거기에 맞는 타겟층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카페뿐만이 아니라 외식업을 하거나 어떤 창업을 하더라도 가장 우선시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셉과 타겟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정확한 상권 분석을 할 수 있고 좋은 자리에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카페 컨셉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저가 커피로 박리담을 할 것이냐, 중대형 카페로 공간을 활용한 카페를 할 것이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컨셉이 있겠지만 카페로 돈을 벌 수 있는 컨셉은 이 2가지가 최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애매하게 나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시장을 잡아먹겠다며 동네나 오피스 상권에 10평도 안 되는 소형 개인 카페를 차려봐야 초저가 커피에게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20평 내외의 매장에서 대박이 나는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들도 있겠지만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컨셉이 잡혔다면 거기에 맞는 타겟을 설정해야겠죠. 동네 장사를 할 것이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내가 원하는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컨셉에 맞는 타겟을 설정해야 하고, 타겟이 설정된다면 거기에 맞는 상권이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입니다. 카페 상권은 동네 상권, 오피스 상권, 번화가 관광 상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동네 상권은 아무래도 유동인구는 많지 않지만 단골들을 확보하고 꾸준하고 잔잔한 매출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카페 경쟁도 다른 곳에 비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료나 권리금도 다른 상권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소자본으로 창업하기가 좋은 상권입니다. 오피스 상권은 직장인들이 받쳐주기 때문에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에 정말 많은 손님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오피스 상권은 임대료가 비싸거나 권리금이 높다거나 주변에 경쟁 카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컨셉 또는 마케팅 전략이 정말 중요한 상권입니다. 번화가 관광 상권은 주 7일 상권으로 유동인구가 매우 많고 소비력도 좋은 상권입니다. 주말에 더 유동인구가 많고 그만큼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권이죠. 사실상 임대료나 권리금이 가장 비싸고 또 자본력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입점하거나 추후에 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자본으로는 애초에 창업이 좀 불가능하고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자본이 있지 않다면 쉽게 창업할 수 없는 상권입니다. 이렇게 상권까지 선택했다면 진짜 상권 분석을 하여 창업할 입지를 선택해야겠죠. 상권 분석은 일정 규모의 동네, 그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것이고, 입지 분석은 그 한 자리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를 선택하기 위해 전체적인 상권을 파악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초저가 커피 소형 평수로 오피스 상권에 창업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오피스 상권이 어디인지 먼저 찾아보고 결정해야겠죠. 서울의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은 광화문, 종로, 테헤란로, 또 그 이면,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잘 아는 곳을 하나 선택해서 그 지역을 분석해주면 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잘 아는 강남, 그 중에서도 역삼역 인근으로 10평 내외 자리를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도를 들어가서 역삼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삼역은 대표적인 오피스 상권이죠. 강남은 대부분 다 오피스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입니다. 7번, 8번 출구, 4번 출구, 3번 출구, 1번 출구 4면이 모두 각각의 상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이제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카페를 검색하면 점이 찍혀 있는 모든 곳들이 다 카페입니다. 오피스 상권에서는 이 카페 간의 경쟁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어디에 많고 어디에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컨셉의 카페를 오픈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어떤 자리에 들어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오픈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픈업에서
역삼역을 갑니다. 상권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눌러주시면 이 역삼역 주변에 대한 상권들이 쭉 나오는데요. 모든 업종들의 매출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도 뭐 음식점 관련한 매출들이 쭉 나오고요. 상권도 나오죠. 상권들을 보면 이 결제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주거인구, 주변에 주거인구들은 15,000명이 있고 몇 가구가 있고 아파트는 몇 세대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이 역삼역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삼역 안에서도 내가 어디를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각각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각형으로 하겠습니다. 이 4번 출구 라인 이쪽이 궁금하다 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보시면 주거인구가 이제 11,000명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세대 수들 이것도 보시고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 결제가 활발한지, 그 무슨 요일, 평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들 각각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내가 2, 3번 출구 쪽을 보겠다 하고 있을 때 여기에 상권 아마 이 오피스 상권들은 결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할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점심시간에 결제가 많고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결제가 활발하고 평일이 당연히 많을 거고요. 이 역삼역 쪽은 남성들의 결제가 활발하고 특히 30대 남성들이 많다. 그 주거 인구도 아까 이쪽보다 이 4, 5번 출구 쪽보다는 주거 인구들이 많죠. 1인 가구 수는 오히려 적고요. 아파트 세대수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번 출구 쪽은 어떻냐? 1번 출구 쪽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결제 시간, 요일, 평일, 남자, 30대 이건 다 비슷할 거고요. 근데 주거 인구수는 이렇게 훨씬 더 주거 인구수는 많다. 여기 이제 오피스텔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오피스텔과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주거 인구수는 훨씬 많다.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카페를 할 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나이스 비즈맵으로 가시면 유동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역삼역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인구를 클릭하시면 이 역삼역 주변에 유동인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역삼역 주변 유동인구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대로변 쪽으로 유동인구가 많겠죠. 1등급은 23,000명, 하루에 23,000명 이상이 지나가는 곳이고요. 2등급은 한 19,000명에서 23,000명. 보시면 이 이면 쪽이 사실 제일 유리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GS타워 이쪽들이 유동인구가 좀 적네요. 유동인구가 적고 제가 보기에는 이 파이낸스 센터 이면 이쪽이 그래도 1등급에서 2등급 유동인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쪽을 좀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쪽 라인, 이 한국은행 뒤편 1번 출구 라인 여기는 아까 오픈업에서도 봤듯이 거주 인구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선택하거나 이쪽으로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유동 인구를 확인해서 나는 파이낸스 센터 뒤쪽으로 자리 잡아야겠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시세를 봐야 됩니다.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1층에 소형 평수 파이낸스 센터 이면 쪽으로 시세들이 지금 평수를 보시면은 17평에 임대료가 320 이쪽으로 보시면 11평에 350 평당 한 30만원 정도가 되네요. 이쪽 라인들은 여기 보시면은 30평에 340 여기도 19평에 320 이런 시세들을 보신 다음에 내가 임대료는 어느 정도 생각해야겠다 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긴 6평에 200 이 정도 보시면은 평당 한 30만원으로 잡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평당 30만원이 좀 힘들다 라고 한다면 또 다른 상권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이쪽 라인들은 보시면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좀 비쌀 거고 좀 더 내려가서 이런 쪽으로 보시면 임대료가 좀 싸거든요. 여기 17평에 220 대로변이지만 여기도 22평에 350 평당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런 상권지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죠. 다만 그만큼 유동인구가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1, 2등급 못해도 한 2,000명 정도 하루 2,000명 정도가 지나가는 곳인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뭐 한 1,400명에서
뭐 한 1,900명? 이 정도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많이 지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내 컨셉에 맞는, 내가 하루에 이 정도 하겠다, 내가 임대료를 이만큼 내기 때문에 이만큼 매출을 올리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런 자리에, 이런 상권에 들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렇게 유동인구가 지나가는 라인들, 이렇게 일방통행이지만 사람들은 많이 지나가는 그런 라인들에 들어가는 것이 좋고, 당연히 코너 자리, 이 역에서 가까운 자리면 좋겠지만 그런 자리들을 일단 1순위로 보시고 임대료를 같이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차근차근 내가 어떤 카페를 창업하고 싶은지, 어떤 카페를 창업해야 할지 꼼꼼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카페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카페는 정말 많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한 뒤에 창업해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장님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